오늘은 필리핀 선교 이야기 2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강함이나 잘남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때론 열정이 앞서다 보면은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지 나의 강함이나 잘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이뤄 나가실 것이고 나는 참여하는 참여자로 작은 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후원자들이 생겨서 큰 후원금을 받아서 크게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실 것이고 작은 교단에서 파송되어 적은 후원금을 가지고 작게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자꾸 큰 결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시면 많은 일을 하는 것이고 적은 것을 맡겨주시면 적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결과에 연연하는 것은 이 사역이 마치 나의 사역이고 나의 업적, 나의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드림 플러스 학교를 세우기까지 이러한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역이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일인가? 이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까? 이 사역들이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역인가? 이 사역을 과연 내가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 대안학교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땅을 고치고 회복할 방법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저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안학교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신다면 의미가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한마음으로 동역해줄 제대로 된 파송교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글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교회를 선택한 부분이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교회 목사님은 저랑 말이 잘 통하고 생각하는 바가 비슷하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더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한마음으로 동역해줄 그러한 파송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교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그렇게 배워왔다. 하지만 필리핀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그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농구장 공사였다. 구별된 장소인 교회는 당연히 중요한 곳이지만 지역사회를 회복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보다 다양한 사역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운동장도 지을 수 있고 병원도 세울 수 있고 또 학교도 세울 수 있다. 커피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곳에 필요한 것을 세우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에 사는 동안 도둑이 3차례 들었다고 하는데 옆집에서 키우던 개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도둑이 없었다고 합니다. 개를 꼭 키워야 되나 봅니다. 필리핀 교회는 필리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선교사는 항상 그 교회를 한국인 선교사가 계속 담임하는 형태가 아니라 필리핀 사역자를 세우고 그 사역자로 하여금 독립시킬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 아닌 사람을 남기는 일이다.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1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더 나아가 평생의 변화와 변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업적, 결과를 남기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한 업적과 결과를 교회 예배당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일, 그게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이나 행동들을 통해 교회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내 삶을 보여주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미리 선교팀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들이 준비해온 음식이나 선물 등은 그들이 없을 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만을 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적당한 분량과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서 필리핀 교역자들과 리더들을 통해 적절히 분배되도록 한다. 선교팀들에 의해서 나눠지면 항상 선교팀이 있냐 없냐를 보고 교회에 오게 된다는 거죠. 필리핀 교회에 주고 그 교회 자체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지역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지 교회를 배려하고 세우려는 선교사님의 특별한 마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몰래 개인적으로 필리핀 현지 교회 선교들을 도와줬던 분이 시간이 지나서 끊임없이 물질만 요구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반드시
방문하는 단기 선교팀은 선교사님과 상의해서 어떤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사정은 현지 선교사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와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현지 선교사님과 상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선교 이야기 2장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을 나눠봤는데요.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에 따라서 현지에 학교를 세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결국에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선교사님의 열매들을 보면서 필리핀 선교를 참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맺어진 목회자들, 그 교회들이 지금 1대, 2대, 3대, 4대로 뿌리 깊이 세워지고 있고 독립적으로 사역을 잘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건물도 남겼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남겼구나. 나도 그러한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지 필리핀 선교사님과 잘 상의를 해서 현지 상황에 맞도록 선교사님의 뜻을 따라서 단기 선교팀을 꾸려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선교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